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탁TV 시황쌤 뷰포인트입니다. 네, 뭐 요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심상치가 않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제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올려드렸습니다. 그 링크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만, 국내 시장은 역시 국내 시장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좋지 못했던 이유, 투심이 많이 꺾였던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거가 뭐죠?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그래서 오늘 중으로 좀 결론이 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향방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또 뭐 중국 증시가 좋았습니다. 이제는 좀 한국 증시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좀 싶고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매크로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중동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밤에 어제 유가가 많이 이제 올랐습니다. 5%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요런 시나리오가 그쵸? 일단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탄도미사일을 한 200여 발 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뭔가 반격할 차례 뭐 주고받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약간 좀 신사적인 절제 있는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제 강대국끼리는 그렇게 막 정말 어, 전멸전, 그러니까 완전히 상대방을 몰살할 수 있는 이제 그러면 자기들도 이렇게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절제적인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이스라엘의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그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냐, 그때 미국에서 반대하고요. 그러면은 이란에서 중요한 게 석유. 그래서 이제 석유 시설을 공격한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뭐 그게 좀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유가가 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을 하면은 뭐 이란도 이란이지만 이란은 뭐 전 세계에서 3% 정도 유가 요걸로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량이.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전 세계 20%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뭐 유가가 200달러까지 오른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면서, 사실 요 얘기는 뭐 처음 나온 얘기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란이 움직이면 이게 판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이제 제가 마케팅 사이트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 실제로는 뭐 쉬운 건 아니겠죠. 이란도 매우 매우 이제 절제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현재는 서방과의 대화, 죠 개혁과 개방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군사적인 뭐 도발, 뭐 이런 거에 어디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최근에 벌어지는 거, 어제 10월 2일이죠. 제가 뷰포인트에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했습니다. 10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최근에 일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해리스한테 좀 불리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트럼프가 내가 되면은 이런 거 없을 텐데 계속 얘기했죠. 그리고 마케인 사이트에 요거까지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네타냐후랑 트럼프네 집에도 갔었죠. 플로리다에. 그래서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 저택에 방문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뭐 일종의 암약이 있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트럼프는 뭐 이스라엘이 하는 거 무조건 다 밀어주는 그런 게 있죠. 해리스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다 보니까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랍 사람들을 다 배척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요. 그러면서도 역시나 유대인들을 거스를 수 없는 이런 게 분명히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복잡합니다. 그죠? 이 미 대선이 코앞인데 이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구소련, 소비에트가 야, 너희들 자꾸 그러면 이스라엘 우리가 핵 날려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서 그래서 겨우겨우 멈추고 했었는데 이스라엘을 지금을 누구도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불확실성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의 그 경기 지표가 두 개가 발표됐는데 일단은 ISM 비제조업, 그죠? 제조업은 별로 안 좋은데 비제조업, 서비스업 쪽은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미국의 경기가 침체일 수가 없죠. 이런 거로 보면. 네,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어제가 목요일이다 보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네, 뭐 비슷하죠. 크게 뭐 이게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밤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 뭐 지금 고용 보고서보다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매크로 이슈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긴 거기고 우리는 우리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일단은 뭐 유가가 어제 뭐 5% 올랐습니다. 역시 이제 바이든이 좀 확인시켜줬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게 좀 틀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이란에 이제 이스라엘이 한번 다시 뭐 보복 공격을 할 차례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핵시설을 하면은 너무 크니까 그거는 반대하고 그러면은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라고 바이든이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유가가 좀 올라갔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뭐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냐 마느냐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유시설 뭐 한두 개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국채금리도 올라가겠죠? 물론 어제 ISM 비제조업, PMI가 이렇게 높게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국채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러면 강달러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엔화가 어제 약세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이따 보시고, 나스닥 선물입니다. 네. 어제는 아무래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엔비디아가 젠스랑이 그 블랙웰이 이거 수요가 많다, 많이 팔린다, 많이 팔릴 것 같다, 막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3% 올랐어요. 근데 테슬라가 좀 예상보다 사실 요거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테슬라의 3분기 인도 건수가 그렇게 예상보다 높지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좋지 못했고, 오늘 2차 전지가 좋지 못한 이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에 막 이상한 일 막 벌어지죠. 대선 전에, 미국 대선 전에.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해리스한테 불리한 것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지지율도 조금은 이제 좀, 트럼프가 좀 바짝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그 경합치가 결국엔 중요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좋지 못한 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10월에는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스라엘이 움직였다. 근데 이스라엘이 움직인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거의 뭐 백지수표를 니들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뭐가 있지 않았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뭐 이스라엘이 한다면은 정말 뭐라도 할 쌈인 거는 맞죠. 그런 흐름이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랍 사람들은 이제 현 정권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는 이제 바이든, 이제 해리스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그 지지율이 조금은 좀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제 테슬라가 좀 좋지 못했던 거, 그리고 요런 10월에 발생하는 요런 대선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해리스한테 좀 불리한 것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달러엔 환율입니다. 어제 뭐 그쪽 국제금리가 올라가면 강달러가 되고 그래서 네, 다행히 이거는 좀 우리한테 다행이죠. 엔화 환율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거꾸로죠. 엔달러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아 증시요. 뭐 미국 이제 중국은 휴장이고요. 이건 휴장이고 그다음에 니케이가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시각 일단은 어제 뭐 미국 시장 뭐
이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0.47이고요. 예, 그리고 역시 강달러가 이뤄지면서 예, 이것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항생이 어제 우리 휴장일 때 여기는 이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다시 강세. 그다음에 대만은 약과 이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네, 뭐, 사실 이게 뭐, 작지는 않지만, 예, 우리한테는 사실 이게 더 큽니다. 금투세. 예,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유예나 폐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당분간은 금투세는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동안 이제 한국 시장을 많이 눌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금투세가 좀 크죠.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대비해서 좋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요게 큽니다. 요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되고 다음 주부터는 투심도 좀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국 시장을 봐야 될 때가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입니다. 그래도 양봉이죠, 그죠? 양봉입니다. 양봉이고, 역시 좀 투심이 좀씩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뭐, 유예를 넘어서 폐지까지 되면 더 큰 반등이 있겠죠. 어쨌든 유예가 되든 폐지가 되든, 어쨌든 시장에는 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네. 지난주 화요일날 조금 누였지만 역시 계속 양봉이죠. 그리고 반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역시 삼성전자가 오늘도 크게 반등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개별 종목 코스닥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코스닥이 전 세계 거의 꼴찌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우리 외상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우리 코스닥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금투세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역시 2차 전지가 작년에 어마어마한 상승했잖아요. 그죠? 오버슈팅이 좀 솔직히 나왔었죠. 물론, 그것도 아쉽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물론 뭐 최근에는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작년에 2차 전지가 너무 오버슈팅 나왔고 결과적으로도 실적으로 보면 그게 맞긴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실제 인정은 솔직히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입 싹 닫고 있죠, 다들. 다 그렇잖아, 지금. 시장이 잘못됐다. 한국의 개판이다. 한국 시장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실적을 보면 뭐 2차 전지 무한대로 막 상승할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했던 사람들 지금 뭐 반성하고 있으니까 전혀 반성 안 하고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웰스과 같이 하신 분들 이제 그런 위험은 이제 뭐 매우 적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이건 너무 좀 지나치면 제가 좀 자제를 하죠. 자제를 시켜드리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금투세 때문, 그러니까 코스닥이 안 좋았던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기도 하고, 이게 투심을 저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역시 2차 전지가 작년에 오버슈팅 나와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지가 못한 거예요, 코스닥이. 그렇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다시 우상향 해주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죠. 물론 오늘 뭐 2차 전지가 오늘 강하지 못합니다만, 그러더라도 이제 바닥은 다지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스닥도 이제는 좀 금투세까지 좀 뭐 유예 또는 폐지가 되면 이쪽도 시장도 매우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투자 매덩입니다. 오늘은 뭐 일단 눈치 보고 있죠, 그죠? 그때 살짝 매수입니다. 웬 살짝 매수예요. 오래간만에 또 매수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금투세가 확정이 난 건 아니죠. 이제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좀 우리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동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도 약 매수. 네, 역시 눈치 보기. 삼성전자입니다. 네, 양봉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약보 보합권이에요, 보합권. 장중에 살짝 올라오기도 했고, 제가 오늘은 삼성전자 지금 가격대 6만원 초반대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물론 추세적으로 돌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그죠? 지금 가격대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도 매도입니다. 야, 이 가격에도 매도네. 그죠? 역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속도의 조절은 있을지언정 좀 그래서 이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는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뭐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현재 가격은 그렇게 나쁜 가격대 아니다. 좀 길게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요거는 좀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역시 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물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제가 마켓 사이트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굉장히 아주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네, 예전부터 그래왔어요. 네, 예전부터 그래왔습니다. 레바논의 어떤 정정불안, 쉽게 말하면 정정불안인데 그 역사적 테두리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마켓 사이트 올려드렸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레바논을 정말 아주 맛있는 사냥감으로 여기는 듯 합니다. 물론 뭐 헤즈볼라 때문이기도 하고요. 거의 그쪽이 명분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이 좋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정지에서 풀려가지고 또다시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5% 상승. 그리고 현대로템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네, 현대로템 뭐 계속 좋다 말씀 최근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폴란드에 역시 뭐 수출, 역시 동유럽, 중동, 전차가 또 많이 또 필요한 또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많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랐는데 이게 안 오를 수 없죠. SOE. 네, 물론 좀 대형주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죠? 제한적이긴 하고 물론 시나리오는 뭐 20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럼 뭐 이건 옛날에 했었던 얘기고 지금 뭐 사우디가 증산하는 마당에 그렇게까지 올라가긴 좀 어렵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러더라도 오늘 3% 반등해줬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테마주가 이럴 때는 뭐 날라다니죠. 홍구석유. 네,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15% 지금 현재 시각 17%까지 올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럴 때는 좀 테마주들이 가볍고 그리고 아직 뭐 금투세가 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만 주로 많이 움직이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물론 뭐 방산도 뭐 테마주들은 있습니다만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좋지 못하죠.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가 인도 대수 건수가 예상보다 좀 작았습니다. 조금 이제 그게 좀 악재로 작용했고 그리고 일단 10월에 들어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들어서 발생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어떤 대선의 판도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스라엘 또 네타냐후가 움직이는 이유도 다분히 좀 그게 좀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수급이 어디로 갑니까? 바이오로 또 갔네요. 바이오로 가고 오늘 알테오젠이 다시 정고점 그쪽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죠. 에코프로 BM이랑. 그리고 위메이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런 거에 영향 받지 않고 금리 인하는 어차피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섹터가 뭐가 있나 했더니 게임 섹터 게임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는 있죠, 그죠? 좀 보고 있다 그랬더니 오늘 드디어 슬슬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인터넷 IT 그리고 게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게임 컨텐츠가 있죠. 컨텐츠 또는 이렇게 엔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SM도 그렇죠? 역시 이제 중국발 이제
경기 부양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누워있던 거 그리고 특히 코스닥이 좋지 못했었는데 코스닥이 드디어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렇게 엔터라든지 또는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도 또 넷플릭스 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꽤 많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는 물론 아쉽지만 뭐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코스피 코스 합쳐서 한 2,500 종목 이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뭐 지금은 이제는 정말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한국 시장 국장을 이제는 봐야 된다. 왜? 금투세, 그죠? 한국 시장을 짓눌렀던 금투세가 이제는 위에 또는 폐지로 결정될 거의 임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봐야죠. 이제부터 안 보면 정말 뭔가 바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보고 계셨던 분들은 힘내시고요. 그리고 잠깐 떠나셨던 분들도 다시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스타스터디 멤버 모집하죠. 그래서 뭐 주식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저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저와 함께 상생하고 싶은 분들은 010-8369-3440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주식 투자 웰스탁이고요. 다들 성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